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주가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기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3개월 차트만 살펴보더라도 9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꾸준하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11월부터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단순히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의미 있는 발자취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약 2주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600억 가까이를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도 400억 가까이를 매도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거의 1000억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기관이 매수한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수치가 어느 정도로 강한 매수세냐면 11월 셋째 주, 넷째 주 같은 기간이 코스피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5개를 꼽아봤을 때 1위가 카카오페이 약 1400원어치를 매수했었고요. 2위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삼성전기가 1065억으로 기관이 최근 2주 동안 가장 많이 산 코스피 종목 3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기는 올해 1년 내내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기관이 최근 2주는 삼성전기를 강하게 매수를 할까?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기 기관이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삼성전기의 대표 아이템이라고 불리는 MLCC가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LCC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MLCC는 전자기기에서 필요한 만큼의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부품으로 전기를 물이라고 한다면 MLCC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전류를 공급해주는 댐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인데요. 사진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작은 부품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LCC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갈 만큼 반도체와 함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핵심 아이템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MLCC 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가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2위가 오늘 우리가 다룰 삼성전기, 그리고 3위가 타이어 유덴, 이 세 업체가 거의 50% 넘는 점유율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MLCC 그리고 글로벌 랭킹 2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주가는 굉장히 재미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약 22만원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전고점을 단 한 번도 넘지 못하고 꾸준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삼성전기 주가를 올해 계속 빠지게 만들었었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를 살펴보면 삼성전기의 주가 하락이 유독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본 글로벌 주요 업체, 글로벌 주요 MLCC 업체가 올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3위 업체인 타이어 유덴을 제외하면요. 삼성전기도 올해 1월 1일이 주가가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꾸준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업계 1위인 무라타 역시도 올해 1월 1일 주가를 100이라고 봤을 때 꾸준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3위 업체인 타이어 유덴은 주가가 올해 1월보다 더 올랐는데 무라타와 삼성전기는 빠진 이유, 이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주요 MLCC 업체의 이익 전망을 살펴보면 오히려 올해 연초 대비해서 꾸준하게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주요 매출 전망을 살펴보면 올해 연초 대비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아까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방한 타이어 유덴만이 올해 초에 예상했었던 전망치와 비슷하게 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글로벌 1위인 무라타와 2위인 삼성전기는 연초의 전망치 대비해서 계속 안 좋은 전망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이 두 업체의 주가를 꾸준하게 누르고 있는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무라타와 삼성전기의 매출액 추정치가 꾸준하게 하락하는지를 살펴보면 MLCC가 현재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LCC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모든 IT 제품에 사용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바일 부분에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 수량을 살펴보면 20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보다 확실히 코로나 이후가 스마트폰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은 비중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이 모바일 부문에서 생산 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MLCC 수요 역시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전반적으로 삼성전기와 무라타의 매출 추정치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고, 단순히 모바일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부분 역시도 올해 계속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차량 반도체 부족이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차량용 MLCC 역시 수요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도 삼성전기 매출 컨센서스를 꾸준하게 내리는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월별 신규 주문 그리고 재고 수량 이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우려는 지난 1년간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는 미국의 전자제품 신규 주문 증가율에 재고 증가율을 뺀 값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플러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문량 증가폭이 재고 증가폭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부터 2021년 초반까지 언택트와 비대면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TV랑 노트북, PC 이와 같은 판매 수요가 폭증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MLCC 수요도 같이 증가했지만 교체 수요 사이클이 한 번 돈 이후,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신규 주문량이 증가하는 것보다 재고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모습을 올해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초반 정점을 찍고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는 이 지표가 마치 삼성전기 주가 차트와 거의 흡사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전자제품 신규 주문과 재고와의 차이, 이 지표가 삼성전기의 주가 전망을 하는데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주요 애널리스트들과 전문가의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이 하락 추세인 이 사이클이 내년 2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트만 보면 더 빠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 그렇고 19년도 그렇고 0보다 훨씬 밑으로 빠지는 모습을 간간히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아직 한참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삼성전기의 MLCC 매출 추이가 지난 이때 가장 안 좋았었던 2015년 19년과는 사이클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2010년부터 20년까지는 대부분의 매출이 사실 IT 제품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도. 하지만 최근에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자율주행 관련된 전장용 MLCC와 5G 통신 장비 그리고 서버용 MLCC가 최근 들어서 추가됨에 따라서 2020년 이전과는 조금 다른, 2020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를 현재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2010년도에 삼성전기의 밸류에이션이 여기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서 현재도 다시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주장이 현재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삼성전기 MLCC의 주요 생산량을 살펴보더라도 가장 안 좋았었던 2019년 대비보다는 현재까지도 생산량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또한 영업이익률 역시도 가장 안 좋았었던 2019년 대비해서는 현재 그래도 양호하게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2019년처럼 삼성전기의 주가 하락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한 MLCC는 길게 보면 큰 사이클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스마트폰 성장으로 인해서 MLCC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가 있었고, 다만 스마트폰 시장도 어느 정도 성숙기 혹은 쇠퇴기를 거침에 따라서 2010년도에는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차와 5G 스마트폰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고사양화되는 IT 제품과 더 MLCC를 필요로 하는 IT 기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의 성장과 맞물려서 MLCC 수요가 같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면 삼성전기는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MLCC의 소유량을 보더라도 5G 스마트폰 그리고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의 수요량이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 MLCC 소유량을 살펴보더라도 이전에 들어갔었던 MLCC 수요보다 전기차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면 훨씬 더 많은 MLCC 소유량을 필요로 한다는 점만 봤을 때도 단기간의 주가와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아까 봤었던 그런 IT 제품에 대한 신규 주문과 재고 수량의 관계를 봤을 때 현재 MLCC는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최근에 기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탈했었던 매수세가 최근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MLCC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패키지 기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는 최근에 삼성전기 기관의 매수세가 돌아온 이유가 MLCC도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키지 기판에 대한 판단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의 최근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요, 많은 분들이 큰 놀라움과 큰 수익을 갖고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심택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우측 상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 영상을 올렸던 시점이 올해 초 심택이 주가 약 2만원, 21,000원 이때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계속 갖고 계셨다면 올해 상반기는 정말 지겨우셨겠지만 끝까지 참고 계셨다면 엄청난 수익을 현재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심택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가가 비슷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심택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택과 대덕전자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둘 다 PCB 업체라는 점입니다. PCB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PCB는 일단 크게 반도체 패키지 기판과 메인보드 기판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중국의 물량 공세를 현재 이기기 버거워하는 부분이 바로 메인보드 기판 부분이 되겠지만, 반대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심택과 대덕전자가 바로 이 부분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플립칩 기반의 BGA는 서버와 PC에 주요로 사용되고, CSP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주요로 사용되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각 분야의 서플라이 체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심택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부분에,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서버와 PC 부분에 현재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업계 1위인 유니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대만 업체, 나냐 PCB도 대만 업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미덴과 신코어는 대표적인 일본 업체, 그리고 삼성전기, 아까 살펴본 심택, 대덕전자, LG이노텍이 국내 업체로 한국과 대만과 일본 이 세 국가가 패키지 기판 시장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패키지 기판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아까 MLCC와 굉장히 비슷한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지난 10년간 정말 부진했었던 기판 산업이 2020년 올해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전기차,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AI, 메타버스와 관련된 서버 증설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패키지 기판 역시도 수요가 현재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AI와 자율주행, 서버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 기판 수요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게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PC 기판 대비해서 더 큰 면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많은 수량, PC 대비해서 서버 기판은 거의 9배의 수량이 증가하는 등 이 부분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나 이와 같은 것들도 결국 기존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축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단연 서버에 대한 수요가 향후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와 맞물려서 반도체, 그리고 MLCC, 반도체 기판까지 같이 패키지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동의한다면 이 부분의 투자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부담 없이 매수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그리고 아이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하나의 기판에 더 많은 칩,
을 쌓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판의 크기도 점점 더 커지고 높이도 더 증가함에 따라서 기판 자체의 부가가치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그 점이 지난 10년간 기판 산업이 굉장히 부진했을지라도 향후 10년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반드시 캐치해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애플, 인텔, AMD가 자신만의 더 강화된 AP칩을 꾸준하게 내놓음에 따라서 기존에 쓰이지 않는 특히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꾸준하게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 더 기술적인 난이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최근 5년간 꾸준하게 이어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최근 들어서 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기판 매출액이 수요 듯 수요일 뿐만 아니라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매출액이 지난 2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단순히 매출액만 느는 게 아니라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은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도 기존 2017년도에 벌어들었던 OP 마진 수준보다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영업이익률의 거의 2배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매출액 증가뿐만 아니라 마진 증가폭이 굉장히 큰 분야가 바로 이 패키지 기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쪽 플레이어들 심텍, LG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를 다시 주목하고 바라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기판이 계속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 현재 해외 기판 주요 업체들의 올해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아까 살펴본 글로벌 1위 업체인 우니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무려 2배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평균적으로 올해만 보더라도 2배 가까운 주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 패키지 기판 업체만이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83%로 어느 정도 글로벌 평균과 맞춰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유독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성장함에 따라서 패키지 기판 부분에서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현재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주가 수익률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삼성전기의 ROE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글로벌 1위인 유니마이크론과 ROE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레벨에서 높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유니마이크론이 약 21배의 PBR을 받고 있는 반면 삼성전기는 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7배도 현재 PBR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3배 가까이 현재 저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즉 글로벌 평균과 봤을 때 너무 현재 삼성전기가 저평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현재 모아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동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현재 저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LCC와 패키지 기판을 살펴봤고 그러면 마지막 카메라 모듈은 어떤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삼성전기의 매출 구분을 살펴보면요. 가장 많은 부분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MLCC가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 사업 부분 그리고 지금 살펴볼 카메라 모듈 그리고 아까 본 기판 이 세 가지 사업 부분이 5대 3대 2 비율로 현재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은 현재 대표적으로는 갤럭시 S와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기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LG이노텍의 주가 모습 그리고 파트론의 주가 모습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업체 모두 카메라 모듈 관련 부품 업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 벤더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 벤더지만 카메라 모듈 업체다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봤을 때는 최근의 주가 상승은 큰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카메라 모듈에도 어떤 호재성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전장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시장 추정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보다 2025년이 불과 5년 만에 시장이 거의 3배 가까이 커진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차량용 카메라 탑재량이 현재보다 5년 뒤가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업계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 바로 자율주행이다 라고 하는 점인데요.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 아웃퍼폼하는 모습 역시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레벨 2 단계에서는 한 대당 카메라 탑재량이 약 5개에서 8개가 들어가지만 결국 우리가 나아갈 방향
완전 자율주행 가능한 시스템의 차가 나오려면 최소 차량 한 대당 카메라가 무려 15개 이상 필요한 등 기본적으로 시장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수요는 향후 몇 년간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차량 중에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이 25%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살펴보면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주행 자동차가 더 늘어날 것이고 결국 차량용 카메라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난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차량용 카메라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을 살펴보면 MC넥스가 특히 도드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래서인지 주요 업체의 현재 멀티플을 살펴보면 똑같은 카메라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MC넥스의 북밸류 멀티플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많이 높은 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MC넥스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LG이노텍과 파트론의 멀티플이 MC넥스에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에 올리려면 결국 차량용 카메라에 대한 매출 비중을 얼마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가 이 밸류에이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차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삼성전기도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차량용 카메라 모듈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MC넥스가 삼성전기보다 전장 카메라 매출액이 적을 것이다 라고 현재 보고 있지만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삼성전기가 이 부분에 대한 추월이 있을 것이다 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만큼 향후 더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도 삼성전기의 본격적인 선전이 내년부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면 현재 주가가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지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기관이 왜 삼성전기를 현재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